이 경우의 수랑 사실 이제 뭐 확률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랑 확률은 사실 엄청 쉬운 편이에요. 근데 또 언제 나오냐면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어려워들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다 같이 있을 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줄게요. 일단은 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일단 조건이 뭐냐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이 가능한 뭐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 사건의 가지수를 세는 거예요. 사건의 가지수. 이 사건과 무엇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사건과 시행이라는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자체를 시행이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왔다라는 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사건은 시행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용어니까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6가지밖에 없죠. 1부터 6까지의 눈을 보통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는 경우의 수는 특별한 경우의 수가 아닌 일반적으로 다 좀 공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죠, 2가지. 그러니까 저렇게 3가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왜 3가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 던져서 그러니까 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 경우의 수에서 배우는 2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합의 법칙,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금 주사위랑 동전 얘기했으니까 동전 1개랑 주사위를 1개 던졌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라라고 하면 곱의 법칙일 것 같아? 합의 법칙일 것 같아? 합일 것 같아? 동전이 앞면 나왔을 때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동전이 뒷면 나왔을 때도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럼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까 2가지였잖아. 앞, 뒷면.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였잖아. 그러니까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둘이 더했으면 8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곱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전 1개랑 주사위 1개를 던졌다라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A라는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요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한다 라는 것을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합의 법칙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주간지가 있어요. 주간지가 뭔지 알아요? 주간지 XY지. 일주일마다 보는 뭐 잡지 같은 거예요. 월간지가 있어요. 뭐 A, B. 그러면 내가 주간지 또는 월간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보는 경우의 수. 이런 걸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게 몇 가지예요? 주간지 3개 중에 하나 택하거나 월간지 2개 중에 하나 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둘이를 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다. A가 일어나고 사건 B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연달아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곱의 법칙을 얘기할 땐. 그리고 요 둘이 더할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그 둘을 빼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뭐 나중에 가면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경우의 수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일렬로 나열하거나 줄을 세우는 경우는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판단한 다음에 뭐 곱의 법칙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뭐가 돼 있냐면 이 4개의 숫자를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4자리 수의 개수인데 숫자가 4개 있죠.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이 없으니까 4가지 중에 하나가 올 거예요.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3개 중에 여기 썼던 거 빼고 남은 3개 중에 하나가 올 거거든. 이 10의 자리에 오는 숫자는 요 2개를 썼으니까 남은 2개가 남았고 여긴 남은 하나가 남았으니 얘네들을 다 곱하면 얼마예요? 24 이렇게 써요. 그럼 이제 4, 3, 2, 1을 곱하는 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간단하게 쓸 거냐면 얘를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냐면 요런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거든요. 요 기호의 이름이 뭘까요? 얘 읽어봐요. 느낌표 뭐라고 읽어요? 예? 뭐라고요? 얘기해봐요. 시우.
뭐라고요? 네,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읽는다고요?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요. 이 팩토리얼의 의미는 뭐냐면 4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4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1까지 모든 자연수들의 곱을 구하는 것을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이해 갔죠? 그럼 질문을 할게요. 자, 3팩토리얼 값이 얼마예요? 6이죠. 4팩토리얼은요? 5팩토리얼은요? 왜 대답 안 하죠, 김혜리? 6팩토리얼은요? 7팩토리얼은? 여기다 7 곱해봐야 얼마예요? 5040이죠. 그 다음 8팩토리얼은 여기다 8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40,320. 뭐 여기까지는 알아두도록 할까요? 특히 5팩, 120 여기까지만 기억해놔도 뭐 중학교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이 뭔지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왜요? 이거 뭐 쓰고 있나요? 이걸 왜 쓰고 있죠? 하나만 쓰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순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열. 이 순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것을 순열이라고 해요. 이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permutation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것의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할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 앞에 걸 얘기해 줘야죠.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순열은 뭐라고요? 서로 다른 몇 명 중에 n명 중에 몇 명을 택해서 몇 명을 택해요? r명을 택하여 어떻게 한다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렬로 나열. 이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어떻게 쓸 거냐면 n명 중에 r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n permutation r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5p3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그럼 5p3의 뜻이 뭔지부터 얘기해 줄래? 예림아? 서로 다른 몇 명 중에? 5명 중에 몇 명을 골라서? 3명을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내가 이 일렬로 3명을 나열할 건데 여기 지금 몇 명이 올 수 있어요? 맨 앞에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5명 중에 3명을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5명 중에 어느 한 명이 여기 올 수 있어요. 얘는요, 4명. 여기는 3명.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 가지수는 이 3개를 곱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60가지입니다.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p3이라고 쓸 수 있으며 그 경우의 수는 5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3개를 곱하면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60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MPR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였죠? N명 중에 R명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N명 중에 R명을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맨 앞에 오는 게 N명, 그 다음은 N 빼기 1명. 그럼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N 빼기 R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한다? N-R 더하기 1까지 곱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도 간단히 쓸 수 있냐면 요 NPR은 M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되냐?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순열이 뭔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OP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NPR을 2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빨리 적으세요. 다 적었나요? 네. 다 적었어요, 시우? 네? 요 2번이요? NPR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줬다고 적었어요.
m 팩토리얼을 m-r 팩토리얼로 나눠줬다고요. 뭐 안 보여요? mpr은 m 팩토리얼을 m-r 팩으로 나눠줬다고요. 지워도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만약에 6명 중에 4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라고 한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뭐라고 쓴다고요? 기호로는? 지금 방금 기호로 6p4라고 쓴다 그랬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 계산 어떻게 하자고? 6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4개를 곱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0에다가 12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얼마야? 360까지라는 거 알 수 있죠. 얘를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다고? 6팩을 뭐로 나눠줘도 된다고? 6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줘도 된다고? 6팩이 4팩이니까 2팩. 그래서 요게 6543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순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은 이제 조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합. 책에 안 써져 있어요. 조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조합을 영어로 하면 일단은 이 항상 피자가 생각나는데 무슨 피자 제일 좋아해요? 콤비네이션 피자 좋아해요? 그래서 콤비네이션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얘를 조합이라고요.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얘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NCR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 NCR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랑 이 퍼뮤테이션의 관계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했죠. 그러면 조합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것을 조합이라고 했죠. 그럼 뽑은 다음에 나열만 하면은 순열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요 NPR이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NCR에다가 얘는 n개 중에 r개를 뽑았어요. 얘는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 곱해야 돼요? NCR. 아니 NCR에다 뭘 곱해야 얘가 되겠어요? 얘는 n개 중에 r개를 뽑았죠. 그럼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를 곱해야 얘가 나오겠죠. 그럼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r팩이죠. 얘를 곱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낸 게 뭐다? 아, NCR이라고 하는 것은 잘 봐요. r팩분의 1의 NPR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r팩분의 NPR로 쓰겠습니다. 자, r팩분의 NPR이요. 근데 NPR은 또 뭐였죠? NPR은 또 뭐였냐면 n팩을 뭐로 나누는 거였죠? n-r팩으로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NCR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떻게 예를 들어져 있냐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뽑는 경우의 수는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를 먼저 구한 뒤에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나누자라고 돼 있어요. 이 n명 중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n명 중에서 회장이 될 수 있는 애가 n명이고 부회장이 될 수 있는 애가 n-1명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똑같이 n이랑 n-1을 곱했는데 대표는 2명이 구별이 안 가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n명 중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뭐랑 같은 거냐면 n 퍼뮤테이션 2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뭐랑 같은 거냐면 n 콤비네이션 2랑 같은 거예요. 그걸 거기다 옆에 적어둘래요? 자, 얘는 np2랑 같고 얘는 nc2랑 같다. 그리고 조합이 뭔지까지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적어두세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순열과 조합은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기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기호라서 이 중학교 때는 이 P냐 C냐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알겠어요? P나 C나 이런 거 나오진 않지만 문제에는 다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둔다고 해서 전혀 불리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알아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유찬이?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 보면, 자, 이런 것도 얘기해 볼게요. 어떤 걸 얘기를 해볼 거냐면, 그러면 5명 중에서, 5명 중, 우리가 3명을 뽑는 경우,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일단 기호로 뭐라고 쓰자고 했죠, 방금? 5C3 이렇게 쓰자고 했어요.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할까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잘 봐요. 5C3은 5부터 시작해서 일단 3개를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 3부터 시작해서 3개로 곱한 것으로 나누어주면 돼요. 그럼 얘가 계산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약분해서 뭐가 남았죠? 10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아까 1, 2, 3번 성질까지 썼습니까? 4번 성질에 뭐가 있냐면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n명 중에 n 빼기 r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겠습니다. 그럼 이런 걸 어디다 이용할 거냐면 만약에 10명 중에 7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뽑는 경우. 그럼 얘는 기호로 뭐라고 써요? 10C7이라고 쓰죠. 근데 요 위에 계산법에 따르면 19, 87, 65, 4, 3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 맞아? 너무 많이 곱해야 되지. 약분을 하더라도. 그럼 얘랑 뭐랑 같다는 걸 이용하면 10C3이랑 같다는 걸 이용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0이라는 걸 쉽게 암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을 뽑는 경우는 이 7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뽑는 경우랑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순열과 조합이에요. 여기까지 적었습니까? 됐죠? 넘길게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잘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몇 가지죠? 6의 약수 뭐뭐 있어요? 1, 그 다음에 2, 3, 6. 몇 가지? 4가지. 요게 답입니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압이 5가 되는 경우를 구하래요. 그럼 뭐가 있어요? 1, 4, 2, 3, 3, 2, 4, 1 말고 있어요? 더 있어요? 김민정 더 있어요? 무슨 생각해요? 빨리빨리 안 오고.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 2번이죠? 자, 넘길게요. 자, 3번은요. 진화승우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할 때 비기는 경우 몇 가지죠? 서로 같은 걸 내는 거밖에 없잖아요. 몇 가지? 3가지죠. 쉽죠? 자, 500원, 100원, 50원짜리가 각각 5개씩 있어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1550원을 지불하려고 할 때 이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5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A게, 100원짜리를 B게, 50원짜리를 C게 해서 얘가 1550원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일단 단위가 큰 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500원짜리를 최대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그치? A, B, C의 순서상을 셀 건데 A가 일단 3개면 남은 게 얼마지? 50원이니까 B는 0, C는 1 이런 거 있지. 또 뭐 있을까? 얘가 2개 쓰면은 남은 게 얼마야? 550원이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 550원이면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5, 1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없지 않아? 맞아? 더 있어? 더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쓰면 돼? 2, 그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 얘기해봐. 지우야? 빨리 얘기해 줄래? 2, 그 다음 뭐라고 쓰면 돼? 4? 그 다음에는 3. 이런 것도 되지. 또 2, 2, 3, 5. 2, 2, 7은 안 돼. 왜냐면 5개씩밖에 없으니까. 맞아?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없어? 얘가 만약에 하나만 사용한다 그러면 1050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5개랑 5개 다 사용해도 750원밖에 안 되니까 없죠, 더 이상. 그래서 4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의 기본은 이런 나열이에요. 알겠어요? 경우의 수의 기본은 이런 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넘겨도 되죠? 넘긴다. 자, 5번 볼게요. 어느 식당의 메뉴판에서 밥 종류는 2가지, 라면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밥과 라면 중에 한 가지만 주문을 할 때 밥 또는 라면 종류의 식사를 주문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하래. 몇 가지일 것 같아? 몇 가지야? 그냥 상식적으로. 5개밖에 없잖아. 무슨 법칙을 따른다는 거야? 자, 또는은 합의 법칙이에요. 또는은 합의 법칙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2가지랑 3가지를 더해서 답이 5가지라는 거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되게 쉽죠? 자, 20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5의 배수 또는 8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5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5의 배수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 다음 8의 약수는요? 1, 2, 4, 8.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맞아요?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을 따랐거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5의 배수면서 8의 약수인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답이 8이에요. 알겠습니까? 합의 법칙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넘길게요. 자, 7번은요. 어느 편의점에서 음료수는 7가지, 아이스크림은 5가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음료수 1개랑 아이스크림 1개를 사는 경우를 구하래요. 몇 가지죠? 이것도 뭐 그냥 합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얘는 뭐죠? 아닙니다. 얘는 1개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음료수 하나에 따른 아이스크림을 각각 5가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하는 곱의 법칙을 따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35고요. 자, 8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3가지, 공원까지 가는 길이 4가지래요. 학교에서 공원까지. 그러면 집에서 학교를 거쳐 공원까지 가는 길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1번 길에 따라서 여기는 하나, 둘, 셋, 4가지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얘도 곱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답이 12가지입니다. 이해했죠? 쉽습니다. 자, 9번은요. 이 통 안에 똥인 줄 알았어요. 통 안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1개씩 적힌 제비 7개가 들어있는데 이 제비를 1개 꺼내고 남은 6개 중에서 다시 1개를 꺼낼 때 처음에는 21의 약수가 나오고 다음에는 2를 거듭 제곱한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21의 약수 뭐 있죠? 1, 3, 7, 21. 그러면 1부터 7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1의 약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를 거듭 제곱한 수는 뭐가 있어요? 2, 4 2가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거 나오고 연달아 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곱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냐 곱의 법칙이냐 여기서 먼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동전 1개와 주사 1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동전이 앞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동전이 앞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가지예요? 동전이 앞면 나오는 게 2가지예요? 1가지죠, 1가지. 그 다음에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것. 소수 뭐뭐 있어요? 2, 3, 5, 7인데 7은 아니니까 3가지. 그래서 답이 3가지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11번 볼게요. 이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쓰겠어요? 아까 초반에 했어요.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뭐라고 쓴다 그랬죠? 뭐 우리가 퍼뮤테이션으로 쓰자면 이렇게 써요. 얘는 이제 뭐랑 같아요? 5 팩토리얼이랑 같아요. 5 팩토리얼이랑. 5 팩이 얼마라 그랬어? 네, 답이 120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지, 유나, 수정, 준서 4사람을 한 줄로 세울 때 현지가 맨 앞에 선대요. 그럼 현지를 맨 앞에 세우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몇 명?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럼 몇 가지야?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팩 6가지라고. 알겠어? 요게 답이야. 쉽지? 너무 쉽지 않니? 자, 넘길게. 자, 13번은요. 자, 이렇게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일렬로 서는데 남학생 2명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자, 이웃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하나로 묶으세요. 이웃하면 어떻게 해라? 묶어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웃하면 묶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남학생 2명, 요 남학생 2명을 이렇게 묶어버려. 너네는 이웃해야 되니까. 그럼 여학생이 이제 3명 있잖아요. 여학생 3명, 여학생 3명 이렇게 있는데 여학생이 이렇게 머리가 있겠죠? 그 여학생 3명, 얘네들을 일렬로 세운다는 거는 결국은 얘를 하나로 보고 요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럼 몇 가지죠?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것과 같아요. 4명은 4팩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요 남학생 2명은 어떤 애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뭘 곱하자? 2를 곱하자는 거예요. 이 경우의 수가 왜 어려운지 알아요? 영혼 없이 니네 이렇게 숫자만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알겠어요? 지우야? 뭐라고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영혼 없이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알겠어? 이게 왜 4팩이고 왜 2를 곱했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써두는 게 좋아요. 얘네를 하나로 보고 4명을 일렬로 배열하니까 4팩이에요. 이 묶어놓았던 이웃한 2명을 자리 바꾸는 게 2가지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보시면 네? 네? 이웃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말로 써놨어요. 자, 14번은요. 자, 14번은 이 다음 그림과 같이 A, B, C, D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 직사각형 모양의 깃발이 있는데 요 각 부분에 빨강, 주황, 노랑, 초록의 4가지 색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어떻게 될까요? 이 4가지 영역에 4가지 색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 그럼 A에 오는 색의 수가 몇 가지예요? 4개. B도 3개. C는 2개, D는 하나. 얘네들 곱하는 거니까 얘도 4팩이죠? 4팩이 아까 얼마였어요? 24였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예? 뭐가 작아지냐는 거죠? 색을 한 번씩만 사용한다는 거는 모든 색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색을 사용하긴 했어요. 모든 색을 사용하긴 했는데 빨간색을 여기다 칠했으면 남은 3가지 색 중에 어느 하나를 여기다 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의 수가 줄어들어야죠. 4가지 색이 있으니까 여기 오는 색의 수가 4가지 중에 하나 왔잖아. 그럼 한 색이 왔으면 남은 색이 3가지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온다고. 근데 B에도 4가지가 들어가잖아요. B에 4가지를 못 쓴다고. 여기 어느 색을 칠했잖아. 그럼 색이 3개 남았다고. 색이 어느 색을 한 번씩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썼던 색은 여기 올 수 없어요. 이해가요? 넘긴다. 슉. 자, 15번은 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잔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답이 몇 가지예요? 이 2자리 잔수 개수 구하래.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5가지잖아. 5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4개 중 하나가 온다고. 5, 4, 20. 얘가 뭐랑 같은 거야? 5개의 숫자 중에 2개를 골라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같은 거야. 5 퍼미테이션 2랑 같다고. 자, 얘는 0이 포함되어 있거든? 0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게 뭘까요? 0이 맨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역시 2자리 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맨 앞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올 수 있는 수가 몇 가지예요? 5가지고 두 번째는 몇 가지일까? 1의 자리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아니 어떻게 3개냐? 같은 숫자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일까요? 6가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30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뭐 P나 C로 나타내긴 좀 어렵습니다. 얘는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건데 뭐 그것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17번은요. 병찬, 소정, 승현 3명의 후보 중에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뽑는다?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처음에 내가 N백이는데 이게 결국 뭐야? 3명 중에 2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고. 알겠어? 얘 부회장, 회장을 뽑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6가지가 되는 거고 이 7명 중에서 길거리 농구대회에 참가할 3명의 선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건 어떻게 구해? 식으로. 7명 중에 몇 명 뽑자고? 3명 뽑자고.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요 계산 어떻게 해?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뭐로 나눠줘?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35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